2012년 한국은 은밀하게 패시브 레이더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제 콜추가 수동 조기 경보 레이더인데요. 콜추가 조기 경보 레이더 체계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인수한 소련의 방위산업 조직 토파즈사가 설계 개발한 장비입니다. 고정밀 신호정보 체계인 콜추가 시스템은 탐지 및 추적 장비와 지휘 통제 장비 등 통상 4대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그중 3대는 탐지 및 추적 장비이며 나머지 1대는 강력한 분석 능력을 갖춘 지휘 통제 장비로 알려져 있으며 실전 배치 시 3대의 탐지 추적 장비는 공중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안티-스텔스 레이더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텔스기도 잡는 레이더를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무기 체계 중 한국이 유독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장비가 주를 이루는 무기 시스템은 이미 한국의 기술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레이더는 하나가 개발을 완료했고 곧 실전 테스트를 거친 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스텔스 레이더는 소형 스텔스기도 탐지가 가능한 초단파 레이더로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2013년 스텔스 탐지 레이더 확보가 장기 소요로 결정되었고 2016년 하나 시스템 주관 작년 연말에 차기 공중감시 체계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텔스 탐지 레이더는 디지털 능동위상 배열 형태로 소형 표적을 실시간 탐지를 위한 고속 신호 처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정형이 아닌 이동식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한국이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확한 업체 소개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스텔스 레이더에 대한 엠바고가 풀렸기 때문에 한국 스텔스 레이더와 향후 안티 스텔스 레이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이 개발한 대스텔스 레이더는 수동형 레이더입니다. 일반적인 레이더가 전투기에 전파를 쏜 뒤 반사파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능동형이라면 수동형은 이를 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기존의 레이더는 물체에 반사되어 온 전파를 수신해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패시브 레이더는 레이더 탐지기를 3-4곳에 설치하여 TDOA 방식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TDOA는 2개 이상의 신호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전파 도달 시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구하는 것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이 방식입니다. 즉, 2가지 이상의 신호원에서 수신되는 전파 도달 시간차로 인해서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스텔스 기술은 반사각도와 스텔스 도료를 통해 매우 미약한 전파만 반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레이더에서 스텔스기는 작은 점이나 세로 인식되어 탐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라와 같은 패시브 방식의 수동형 레이더는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통신 신호 등의 전자파를 수집하여 3차원 측량을 통해 목표를 추적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대스텔스 레이더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개념은 패시브 레이더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자강국인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수준의 레이더를 만들면 안 되겠죠. 우선 한국형 스텔스 레이더는 TDB 방식으로 스텔스 탐지를 합니다. 이는 다중표적 설정에서 레이더 탐지 전 추적 방식을 다루는데요. 원래 탐지 전 추적 방식은 원시 레이더 측정을 기반으로 약한 물체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의 반사 전력과 노이즈로 고전적인 목표 추적에서 추적 프로세서는 매 단계마다 원래 측정 데이터로 구성된 측정값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처리 시간의 장기화와 데이터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 개발된 미션 컴퓨터로 탐지된 다중대상 트랙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모델링 설정 및 입자 필터 기반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능동 배열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개에 근접한 약한 목표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형 안티 스텔스 레이더는 디지털 능동위상 배열의 형태로 개발되면서 소형 스텔스 표적 탐지가 가능하고 이동 및 전개를 고려한 안테나 구조물 개발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에서 소개했던 소형 표적 실시간 탐지를 위한 고속 신호 처리가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개발한 안티 스텔스 레이더의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티 스텔스 레이더도 패시브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동형의 기본 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마라, 베라, 콜추가 레이더의 재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도 베라 레이더면 500km 밖에서도 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도의 탐지 각도를 갖고 있고 최대 탐지 거리는 519km입니다.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자동 추적할 수 있고 결과 출력 주기는 1초에서 5초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안티 스텔스 레이더는 실시간 고속 병렬 처리에 신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단파를 송신하는 레이더에 대해 스텔스기가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L밴드나 UHF, VHF 밴드 등 장파 레이더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국의 안티 스텔스 레이더 개발로 인해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만 보유했던 첨단 기술을 한국도 당당히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2세대 스텔스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스텔스 기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스텔스 킬러로 알려진 양자 레이더와 광 기반 광자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착수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 중, 러 등 군사 감각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자 레이더의 국내 개발 착수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양자 레이더와 광자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세계적 개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목표 수준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중점 논의했는데요. 또 다양한 양자 상태를 이용한 측정 센서 개발 계획과 미래 6G 시대에 대비해 2014년부터 연구 중인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과 영상 탐지 관련 테라헤르츠 전자 소재 개발 현황도 보고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 기술로만 여겨왔던 기술들이 이제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 검색, 전송 처리하는 양자 정보 기술을 레이더 탐지 영역에 적용해 종합적인 능력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기와 같이 전자 기반의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물체도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고 성층권에서 대기 상층부와 우주를 포함 그 위에 있는 물체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양자 관련 시스템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런 양자 레이더를 비롯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등 양자 무기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기술 업체는 2016년 100km 밖에 떨어져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 장비를 개발해서 세계 물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의 군사기술 업체 중국 전자과학기 집단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양자 레이더가 100km 떨어져 있는 스텔스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양자 고스트 이미징 기술 개발에 성공해 현재 양자 인공위성을 이용한 양자 고스트 이미징 기법으로 스텔스 비행체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통신도 민가, 군 모두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는 2025년 세계 양자정보통신 시장 규모가 양자 암호통신 9조 원, 양자 컴퓨터 17조 원 등 총 2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7년부터 양자 암호통신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017년엔 베이징 상하이 간 2000km인 세계 최장 길이의 양자 암호통신망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그해 6월엔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 위성 우쭈호를 통해 북부 칭하이성의 더링하에서 1200km 떨어진 남부 윈낭성 두 곳의 과학기지에 양자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3년부터 560km 거리의 양자 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미국 매직큐 테크놀로지사는 2003년 120km 거리의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상용화했습니다. 독일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2015년 144km 거리의 무선 양자 암호통신 실험에 성공했고 일본 NTT 역시 2015년 양자 메모리가 없는 장거리 양자 암호 전송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도 2010년에 도쿄 양자 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2012년 45km 거리의 양자 암호화 동영상 전송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무인 드론 제어용 양자 암호통신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에선 SK가 2016년 68km급 양자 암호통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했고 주 우리로는 2015년 양자통신 핵심 부품인
광자 검출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8년 100m급 무선양자 통신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5,500억 원 규모의 양자통신 관련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 중이지만 세계 양자통신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간 약 172억 원을 양자통신에 투자하고 있지만 세계 17위 수준이며 전문 논문을 게재한 연구 인력도 100명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양자 레이더 개발에 당분간 주력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자 원리가 매우 복잡해 우선 광자 레이더를 향후 1-2년 내 개발한 뒤 양자 레이더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KF-X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KF-X는 제한된 스텔스 능력을 갖는 전투기이지만 여기에 양자 레이더를 장착한다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 6세대 전투기와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방산무기 기술이 다른 무기 선진국 대비 기술이 뒤처지기는 하지만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전자기술에 대한 무기체계는 빠르게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레이더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